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구에서는 2월 12일 일요일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 열립니다. 부산에서는 2월 19일 일요일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JTBC가 여론조사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정말 황당무계한 보도를 했는데요. 12월 9일,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엉터리로 통과된 그 12월 9일 이전에 그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그 이후 지금 12월이니까 1월, 2월 두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거의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JTBC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그 12월 9일 이전 탄핵 그 소추안이 의결되기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의견, 그때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81%였고 현재는 79%, 불과 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의견이 그때는 14%였는데 현재는 15%, 1%밖에 높아지지 않았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 현장에 나가보신 경험이 있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1%밖에 탄핵 반대 의견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저 광화문 광장과 거리 전국에서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 태극기 물결, 들불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마치 쓰나미처럼 거세게 불어가고 있는 그 몰아닥치고 있는 그 태극기 집회의 물결, 그 물결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JTBC는 태블릿 PC 보도라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보도로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만든 최악의 난세로 만든 그 주범인데, 이런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는 언론이란 이름을 빌려 가장 치명적으로 대한민국의 밑둥까지 찍어 내버리려 하는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단체의 전형이라고 저는 탄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9일 이전에 탄핵을 반대하는 그 여론과 그 후 두 달이 흐른 지금 여론, 그 반대 여론이 고작 1%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는 JTBC. 정말 언론 매체라는 이름을 빌려서
대한민국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지 못해 안다라는 반대한민국 단체의 전형입니다. 저는 언론사에서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30년이 훨씬 넘도록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론조사기관의 그 여론조사라는 것을 저는 전혀 믿지 않는 입장입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적중한 일이, 그대로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여론조사기관의 분명한 자화상입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 정치담당 논설을 하면서 총선 때나 대선 때나 그 결과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4월 총선만 해도 모든 언론기관이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여론조사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놓고 종편에 나온 그 보따리 약장수 패널들, 그 보따리 약장수 패널들이 얼마나 그 엉터리 분석이라는 걸 내놨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당이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까지 갈 것이라고 대한민국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그 여론조사 결과, 그것을 중계방송하듯이 언론이 보도했고, 그걸 참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이 보따리 약장수 참 패널들이 떠들어댔습니까? 대한민국 이 정치판을 들여다보는 그 인력의 그 미천 그 실력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JTBC 기자들이 태극기 집회 현장을 과연 와봤습니까? 와봤는데도 1%밖에 늘지 않았다라고, 탄핵 반대 세력이 고작 1%밖에 늘지 않았다고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와봤다면은 그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설령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결과를 갖다 주더라도 보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의도하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뜨리고야 말겠다는 그 의도와 맞기 때문에 그 보도를 버젓이 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이 이 정도까지 엄청난 세를 키운 것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순차적으로 이룩한 세대들의 저력,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집회 현장에 나갈 때마다 거듭거듭 절감합니다. 그토록 대한민국 언론이 무려 3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편파, 왜곡, 선동, 날조를 일삼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태극기를 들고 광장과 거리로 향하는 물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까? JTBC만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 거대한 인파를 보고서도 촛불 시위 보도 뒤에다 슬쩍 끼워넣어 그 보도하는 흉내만 내거나 꼬박꼬박 보수단체, 보수가 마치 무슨 악마의 이름인 것처럼 보수단체,
그러면서 박사모 회원 단합대 정도, 박사모들이 모인 그 박사모 회원 단체들의 무슨 단합대 정도로 축소 왜곡 보도한 대한민국 언론들. 한눈에 보아도 최소한 수십만 명, 어느 겨울은 100만 명, 그 이상, 정말 100만 명 이상 모였는데도 종편에 나온 그 약장수 보따리 패널들 하루 종일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 해대고 태극기 집회란 것이 정말 보수 꼴통들, 정말 세상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완고하고 참 세상에 뒤진 그러한 이른바 보수 꼴통들이 정신 이상자들, 정신 이상자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참 모인 것이라고 서슴없이 그 몰아갔던 대한민국 언론. 벌써 몇 달째입니까? 심지어 말이죠. 중앙일보의 어느 여기자가 쓴 글인데, 아니 도대체 뭘 현장에서 봤다는 것인지, 현장에 오고 현장에 와서 그걸 보고 썼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소주 마시더라. 그러면서 그건하고 무슨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든 말든 사실 관심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라가 너무 참 망할 것 같아서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전부인 것으로 매도하는 대한민국 언론. 그러나 그런 것에 전혀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왜곡, 보도, 편파, 조작, 날조를 하면 할수록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규모는 놀라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JTBC를 믿을 것입니까? 윤창중의 분석을 믿을 것입니까?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에 있어서 1945년 신탁통치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것이냐, 이른바 찬탁 반탁을 놓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격돌했던 것, 그리고 19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 심지어 중학생까지 학도병에 자원했던 그 엄청난 자발적인 조국에 대한 헌신의 물결이 지금 60여 년 만에, 7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안목에서,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볼 때에 정말 이 최순실 사태, 최순실 사건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엄청난 자극과 반성과 분발을 불러온 계기였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저의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연 이 태극기 집회 세력이 이 정도의 늘어난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배경은 그 최순실 사건이 그 결정적으로 폭발한 것이 그 JTBC의 악랄한 태블릿 PC 보도,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정권 초기에 청와대가 안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순실로부터 연설문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소 조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시인했을 때, 그때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분들, 그 보수 우파 세력들.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엄청난 숫자가 떨어져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날 그런 시인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권태감을 갖고 있거나 피로감을 갖고 있거나 실망했던 사람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들, 이런저런 세력들이 크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이탈했던 세력, 이른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보수 우파 세력이 지난 3개월 동안 완전히 회복됐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라고 자신의 이념적, 사상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3개월 동안 완전히 회복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회복된 보수 우파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 그 100%를 통틀어 분석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느냐,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것은 냉정히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3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30%라는 숫자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100%일 경우에 그 100%의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 전통적인 보수 우파 세력이 30%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좌파 정당의 집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문재인의 집권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보수 우파 세력이 30%. 그 다음에 보수 우파 정권을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세력, 이른바 좌파, 친북, 반미, 종북 세력까지 포함한 세력이 숫자상으로 30%인 겁니다. 그런 좌파 30%와 우파 30%, 그 바로 우파 30%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해서 이탈한 세력, 이탈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그 떨어져 나간 세력. 그래서 30% 보수우파 30%가 붕괴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수우파 세력이 30%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 좌익의 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개떼처럼 뭉쳐가지고, 그리고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수를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광화문 촛불 시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통이 참수를 당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가 잘라진 흉악한 괴물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의 손에 그 쥐어진 공이 땅바닥을 떼글떼글 굴러가게 만든 그러한 참혹한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대한민국이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송두리째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 간판이 내려지겠다. 이러한 위기감을 갖게 된 정말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세력이 총궐기에 나서게 됨으로써 정통 보수 우파 세력이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그러나 저는 과연 보수 우파 태극기 집회 세력이 여기에서 안도하고 그만둘 것이냐.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려 합니다. 지금 보수 우파 지지층이 이 정도까지 회복됐기 때문에 고영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것이다 라고 이 최순실 사태의 기획 세력, 그 기획 세력의 중심축이 고영태였다 이거죠. 완전히 빵 터뜨려가지고 모든 것을 먹어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획 세력의 거대한 음모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는 참 대한민국의 국가적 참사, 국가적 재앙이 닥쳐오게 된 이 사태가 오게 됐다는 결정적인 그 증거, 그 녹음 파일이 무려 3개월 만에 공개된 거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태극기 집회 세력의 위력이 발휘됐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행하게도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이 보수 우파 지지층 그 30%가 복원됐다고 해서 그 탄핵 불복종 집회가 이어진다고 해서 이 정도의 규모가 지속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기각으로 과연 연결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나 특검 못지않게
불행하게도 정치적이다. 광화문 촛불 시위 세력의 규모가 더 크냐?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외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의 규모가 크냐?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학자란 사람, 대한민국 명문사학의 어느 정치학 교수란 사람이 탄핵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탄핵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망발을 하는 수준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탄핵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윤창중이가 이번 탄핵이 반헌법적이고 원천 무효이고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검찰의 엉터리 날조 중간 그 졸속 중간 수사 결과라는 거. 그것만을 놓고 특검이 수사팀조차 꾸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느냐? 탄핵을 먼저 하고서 어떻게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한다는 말이냐? 그 탄핵에 맞춰줄 수 있냐?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호응을 얻게 되니까 대한민국 유수의 사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버젓이 칼럼에서 탄핵은 정치적인 것이다. 법률로 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건 뭐냐? 국민 의견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 정치학자가 맞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그 엄청나게 많은 정치학자, 사회학자, 응? 참 이름 있다는 무슨 신문 방송학자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않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침묵과 왜곡과 음해와 조작 선동을 뚫고 태극기 보수 세력이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검찰이 3개월 동안 숨겨놓은 고영태의 그 녹취록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거예요. 저는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와 박근혜 그 대선 후보 한나라당에서 경합할 때 있죠. 그때에 검찰이 이명박 씨의 그 BBK 연루 의혹 사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 BBK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 그 무혐의다. 라고 검찰이 참 나올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곧 공의가 아니고 권력이라는 것을 저는 거듭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한번 하지 않고서 일국의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우성과 공모한 그 공모 조직의 우두머리로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 걸 그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권력이다. 공의가 아니다. 그리고 특검이 탄핵 기각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한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엉뚱하게 세월호 7시간 그리고 무슨 김규춘과 조윤선의 쇠고랑을 채워서 그 블랙리스트 사건을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회의는 제 자신 극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행한 일이지만 헌재에 대해서도 태극기 세력의 위력을 과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나 또는 일본과 같은 그야말로 선진 법치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과연 이렇게 얼토당치도 않은 황당무계한 탄핵 문제로 한 나라가 이렇게 도탄의 위기, 난세의 극치에 빠질 수 있었겠느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수준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태극기 세력이 이루고 있는 30%의 지지 세력만 갖고는 헌재로 하여금 탄핵 기각의 방망이를 두드리려 하는 데에는 크게 역부족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보수 우파 세력을 포함한 태극기 세력 30%에 침묵하는 중도층을 대거 포함시키자. 그것을 오늘 제가 주창하는 바입니다. 침묵하는 중도층을 대거 포함시켜서 적어도 51%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는 진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 보수 우파 지지층 30%에 현재 침묵하고 있는 중도층 20여 %를 참여시켜서 51% 이상의 탄핵 반대 진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2월 달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 이 탄핵 열차가 과연 종착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가 될 것이냐. 과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될 거냐, 기각하는 것이 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탄 그 탄핵 열차의 종착역을 우리 태극기 집회 세력은 반드시 탄핵 기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종착역의 간판에 탄핵 기각역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 태극기 진영의 규모를 20%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태극기 진영에 꼬박꼬박 나오는 골수 참석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헌재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계속 나와 주셔야 되겠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물론이고 지금 해외에서 애태우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헌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계속 나와 주셔야 되겠다. 이 정도에서 안심해서 이 정도에서 낙관하셔가지고 고무풍선에 바람 빠져나가듯이 숫자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한 명 정도는 손으로 이끌고 집회에 나오세요. 주변 사람 중에 한 명,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참석해 오신 분들이 한 명씩만 숫자 늘리기 운동을 저는 펼쳐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30%가 60%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에 한 명씩만
더 데려오게 된다면 그 집회 규모 숫자가 2배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 태극기 집회 주최 측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태극기 참석 대중을 지속적으로 붙잡아 두고 그 세를 늘릴 수 있도록 연사들의 연설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질적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중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일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들의 애국심을 오래오래 붙잡아 두려면 그들을 정신적으로 감동시키고 지적으로 도움이 되는 집회 모임에, 집회에 참석했을 때에 그 연사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 연설 내용에서부터 그리고 그 집회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감동을 받고 지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 집회장을 나올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 질적인 개선이 획기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간곡히 집회 주최 측에 강조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수 우파와 탄핵 기각 주장에 그 냉담한 것으로 알려진 2030 세대의 참석을 결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집회에 반영해야 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부모님들은 자식들과 한판 붙는다는 생각으로 탄핵 문제를 놓고 논쟁을 불사했으면 합니다. 자식들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러지 마시고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탄핵 찬성 세력, 광화문 촛불 세력은 반 대한민국적 세력이 그 배후에서 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논쟁을 벌여야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번 2월이 탄핵 기각 여론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라는 판단, 그런 판단을 내리고 혼신의 힘을 다 쏟기 위해 일요일마다 윤창중 시국 토크쇼를 열어서 탄핵 반대의 불길을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토크쇼가 여러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동지적 관계를 맺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임을 절감해 왔기 때문입니다. 애국심은 피보다 진하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 저의 제2의 인생은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감히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시국관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밝히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창중 칼럼 세상 TV를 만든 이유 그리고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국민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국민 속에 들어가서 호소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일 12일 일요일 대구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호텔 인터불고 대구,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차 윤창중 시국 토크쇼, 그리고 부산에서는 다음 일요일인 2월 19일 일요일 역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 연제구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 부산 연제구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 그리고 서울에서는 2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털 호텔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 윤창중을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구에서는 2월 12일 일요일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립니다. 부산에서는 2월 19일 일요일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